안녕하세요. 나에게 필사 낭독 소리글빵입니다. 2023년 9월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진 책은 단 한 번의 삶, 단 하나의 질문. 최태성 선생님이 쓰신 일생일문입니다. 함께 읽고 필사하고 내 생각을 쓰고 낭독을 했는데요. 20개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생일문 최태성 지음 193쪽 지행상방 분복 합의.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 올여름 폭염과 함께 내내 걱정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에어컨을 쿨파워로 작동했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 그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전기를 덜 쓰는 것이라고 했다. 빨리 온도를 낮춰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에어컨 사용량과 누진세가 적용된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장비를 연결했다. 그리고 며칠을 지켜봤다. 27도로 24시간 유지하는 것과 28도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12시간 작동 후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과 24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지, 이 밖에도 온갖 테스트를 했다. 그러다가 생각했다. 그냥 돈 좀 더 내고 마음 편히 시원하게 여름을 나면 안 되는 건가? 27도나 28도나 그래봤자 몇천 원. 아니 많이 나온다고 해도 몇만 원일 텐데 나는 왜 몇만 원에 벌벌 떨고 있나. 그러다가 또 생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런 걱정 안 하겠지? 일상에서 자주 중얼거린다.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재용 회장은 이런 고민 안 하겠지? 기름값이 10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다닐 때 이재용 회장은 이런 방황 안 하겠지? 카페에서 6,000원짜리 핸드드립 커피 대신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이재용 회장은 이런 사소한 고민 안 하겠지? 그래서 나는 또 생각한다.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기요금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을 보내는 내 모습은 좀 싫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쪽방촌 사람들도 있고 서울역 광장 땡볕에서 여름을 나는 홈리스들도 있다. 그들을 잊고 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에어컨을 끄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고민하는 것이다. 내가 지향해야 할 뜻과 행동과 분수와 복에 대해서. 해놓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나와 더불어 우리도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나와 나가 모여 우리가 되듯 내 삶과 내 삶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세상은 필연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인이라는 한자는 두 사람이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통해 서로를 기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나와 우리, 내 삶과 세상의 관계를 잊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생일문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질문.
나의 때는 언제인가? 매미의 7년. 자기만의 질문을 품은 사람. 삶의 화두가 분명한 사람은 그 질문과 화두를 뿌리 삼아 어떤 비바람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든 취업 준비생이든 혹은 직장인이든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꿈을 펼칠 때가 정말 오긴 할지,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7년을 인내한 매미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와 맴맴 울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7년간 허수아비 왕으로 살며 개혁의 칼을 간 광종이 결국 왕권 강화와 개혁에 성공했듯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너의 때가 온다. 박노해.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조미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지극한 덕을 갖춘 벌레는 땅속의 시간을 어찌 버텼을까? 매미가 견딘 7년. 사람의 세포, 즉 체질은 7년을 주기로 다시 바뀐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7년 전의 나는 너무나 달라져 있다. 기억만을 공유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다. 인간은 7년을 주기로 발달 단계의 과학이 달라진다고 한다. 7살엔 육체적 독립, 14살엔 정신적 독립, 21살엔 경제적 독립을 위해, 28살엔 가정을 꾸리고, 35살엔 나만의 시간을 갈구하며, 42살엔 머문 자리에서 보다 여물어 보고자 힘쓰고, 이제 49을 맞아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할 시기다. 인생은 내가 좇는다고 잡히지 않던데. 8단어에서 박웅현 작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라는 먼저 산 자로서의 덕담을 한다. 법정 스님 말대로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깊이 들여다봐야겠다.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질문, 일생일문. 최태성 지음, 생각정원.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영원한 쾌락. 68페이지. 그 시절 그들은 가슴에 폭탄을 품었는데 자신은 무엇을 품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가슴에 무엇을 품은 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마음속 화두를 추구하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즉 누구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끄적이기. 넌 뭐 하며 살고 싶니? 요즘 나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다. 오늘 이봉창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단순한 가벼움이 아닌 곱씹듯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이런 고민을 한다. 일생일문 최태성 2부 마음을 듣고 깨우치다. 8. 나는 왜 방황을 반복하는가? 이길 준비는 끝났다. 전투가 벌어질 장소를 우리가 결정한다. 좁은 길목으로 적을 유인해 전열을 흩뜨러뜨리고 적과의 거리를 미리 계산해 유지한다. 300척이 넘는 왜군의 함대 중 좁은 울뚫목을 통과한 외선은 고작 133척. 지형 지물만으로 절반 이상의 적군을 떨쳐낸 지략. 생각의 전환.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내는 희망.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결과는 실로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이순신이 좌절과 방황을 이겨낸 힘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이 거울. 여행 중 우연히 명량대첩 호국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남 우수영 관광지를 찾게 되었다. 13척 대 133척 명랑대첩 전성의 신화를 이끈 조선 수군의 전투선인 판옥선도 보게 되었고 울돌목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전투였기에 눈앞에서 울돌목의 빠른 물살과 소용돌이 치는 소리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다. 울돌목은 바다가 운다고 해서 울명, 대들보량, 명량이라 불린다고 한다. 영화 명량해전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대첩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발상의 전환을 다시 기억해 봐야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의 단서를 찾아내어 방황을 디딤돌로 삼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순신 장군의 발상의 전환을 닮아보는 여행이 되어보자. 멋진 아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에게 감동받는 또 하루. 이순신 장군 존경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일생일문. 세종과 맹사성, 이원직, 오직 백성을 생각하며 백성을 위해 산 그들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끌고자 한다면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처한 상황을 헤아려 배려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따르게 할 수 있음을 이 세 사람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말로만 설득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지시보다는 실천으로 이끄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언젠가 그런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
행동의 힘과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각 쓰기.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엄마로서 행동을 생각한다. 우리 집에 마리모라는 식물이 있다. 마리모 마케팅 중 하나가 반려식물이라 좋은 말,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둥둥 뜬다고 한다. 물도 안 갈아주고 살 때 구입한 영양제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물에 떠 있었다. 내 느낌은 시든 죽은 느낌이었다. 아이가 왜 이러지? 하길래 순간 네가 예쁜 말 해줘서 뜬 거라고 하니 잠시 들여다보고 하는 말. 아, 알았다. 엄마가 매일 여기 앉아서 책을 읽어줘서 그런 거구나. 좋은 말 듣고선. 어머, 아이는 안 듣는 척, 무심한 척, 관심 없는 척. 내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책 읽기가 힘들어 마리모가 있는 식탁에서 책을 읽은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보면 또 무섭기도 하다.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생각과 몸이 될 거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나누고 쓰려고 노력한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